안녕하세요. 저는 교육 서비스 회사에 다니고 있는 40대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30대 초반에 지인의 소개로 그 남자와 만나 결혼을 했고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남편과는 합의하에 아이는 없었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별로 싸우지도 않았고 부딪힐 일도 없었기에 평범하고 무난하게 잘 지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불꽃 튀는 사랑은 희미해졌어도 한 가족으로 서로를 믿고 무난하게 잘 지낸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저의 철저한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그때쯤 부쩍 의심스러운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설마 아니겠지 생각하며 남편 폰을 몰래 뒤져보았는데 남편 폰 사진첩에서 어떤 여자와 커플링을 나눠 낀 사진과 강릉으로 여행을 갔던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남편이 진짜 바람을 피고 있다 생각하니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좀 더 남편 폰을 뒤져보게 되었고 어렵지 않게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었던 수상한 문자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자의 이름은 한은지였고 자기야, 보고 싶다, 그립다 등의 내용이 오갔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런 걸 발견했을 때 침착하게 증거부터 확보해야 했지만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럴 경황이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고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자는 남편을 깨워 핸드폰을 들이밀며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울고불고 하면서요. 남편은 잠결에 제가 들이미는 핸드폰을 보고는 처음엔 미안하다, 잘못했다, 얘랑은 이미 끝났다며 변명을 하면서 빌더군요. 그날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울고 불고 배신감에 몸부림쳤죠. 남편 놈은 필사적으로 빌었고 잘못했다며 자기가 잠깐 눈이 돌아서 여자를 만났지만 그 여자랑은 이미 끝났다고 우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 헛소리죠. 하지만 그런 일이 처음이었던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충격과 배신감이 너무 크면 정상적인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서 며칠 동안 남편과 싸웠는데 남편은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그 여자랑은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고 싶었고요. 아닌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제 멘탈이 박살날 것 같다 보니 그냥 넘어가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한번 여자 문제가 생기면 부부관계는 절대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저와 남편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죠. 남편의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웠고 그 여자랑 끝냈다는 말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덮어놓고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남편 역시 처음에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리더니 나중에는 뻔뻔한 자세로 나오더군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우라병이 생긴 제가 다시 그 일에 대해 따졌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그 여자와 끝낸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했던 남편은 갑자기 돌변해서 아예 없던 일인 양 발뺌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여자와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네가 일방적으로 오해한 거다 라면서요. 기막혔던 제가 폰을 뺏어서 눈앞에서 뒤져봤지만 이미 증거들은 다 없앤 뒤였어요. 저는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할 게 아니라 증거를 일단 남겨놨어야 되는데 하고 말이죠. 이렇게 180도 말이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증거가 없다 보니 오히려 반성 없이 더욱 뻔뻔하게 우겨댔고 도리어 제가 혼자 오해하고 멀쩡한 사람을 잡는다며 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증거도 확보 못한 상태에서 적반하장으로 남편 놈은 저를 의부증으로까지 몰아세우며 따지고 들게 되는 상황이었죠. 뒤늦게 증거를 다시 잡으려 해봤지만 남편은 한번 들켰기 때문에 몹시 철저해졌더라고요. 잘 때까지도 주머니에 폰을 넣고 자면서 절대 못 건드리게 했을 정도니까요. 저는 그때 확인했던 내연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가지고 있었기에 그 내연녀에게 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조원우의 아내다. 네가 내 남편과 바람핀 거 다 안다. 둘이서 커플링 나눠 끼고 몇 월 며칠 날 강릉으로 여행 갔다 온 사진도 다 확인했다. 네가 내 남편에게 보고 싶다. 언제 오느냐 라고 했던 문자도 봤다. 라고 따지면서요.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남편에게서 증거를 다 없앴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지 뻔뻔하게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우기더군요. 왜 생사람을 잡느냐면서 도리어 이렇게 괴롭히는 거 고소할 수도 있다고 나오면서요. 이 두 것들이 사전에 우기기로 입을 다 맞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 여자와의 통화도 끝을 냈습니다. 정말 화병과 억울함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렇게 감정은 계속 안 좋아지고 남편과는 정말 원수처럼 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어거지로 반년 정도를 더 살았는데 사는 게 아니었죠. 남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바닥나고 그 여자를 여전히 나 몰래 계속 만나는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간 내가 미치겠다 싶어서 결국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 역시 자기도 제 의심병이 힘들어서 더는 저랑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의 12년의 결혼 생활은 아주 더럽게 끝이 나게 된 겁니다. 이혼은 협의로 하기로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역시 문제는 제가 마땅한 증거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증거라곤 고작 남편이 쓴 각서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제가 처음 남편 폰에서 외도 증거를 발견했을 때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쓴 자필 각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을 뿐더러 남편 측에서는 의부증이 있는 저를 달래주려고 임의로 쓴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더군요. 마음에 병이 있는 저를 달래주기 위해 써준 것뿐이라고요. 결국 저는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탓에 위자료 소송에서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결혼 생활이 10년 넘었고 협의도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만 하는 것으로 하고 이혼은 마무리됐죠. 저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배신과 기만으로 어이없게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반성 하나 없이 우기면서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웠는데 저는 증거가 없어서 제대로 된 반격도 못한 꼴이었어요. 그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억울했죠. 이미 이혼했고 이제는 남이 되었으니 다 잊고 지내야지 싶으면서도 그 인간은 그 불륜녀랑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애써 꾸역꾸역 지어가며 내 인생이나 잘 살자, 그것들 싹 지워버리자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혼 후 반년 넘게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주 기가 막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전 남편의 상간녀가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이전에 한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었고 번호도 저장해 놨었기 때문에 그 여잔 줄 단박에 알 수 있었죠. 이미 이혼도 했고 볼 일도 없는 사이인데 이 여자가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싶어서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나한테 전화를 왜 했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하더군요. 저에게는 꽤나 흥미로운 제안이었고요. 그 내연녀와 제 전남편에게 배신을 당했고 복수를 하고 싶다. 나를 도와서 위자료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었죠. 저는 얘가 뭔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조원우한테 배신당했다고요. 조원우 그 자식 저 말고 다른 여자가 또 있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한 건 맞지만 그 외도 상대가 2명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그쪽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다고요? 네, 전혀 모르셨죠? 나 참... 사모님이 그때 저한테 전화해서 따졌을 때 기억하세요? 둘이서 커플링 나눠 끼고 강릉 여행 가지 않았나 그러셨죠? 솔직히 말해서 그거 진짜 저 아니거든요. 사모님한테 그거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어요. 바람핀 건 맞는데요. 조원우랑 커플링 나눠 낀 적도 없고 강릉 여행 간 적도 없거든요. 진짜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남편이랑 바람핀 건 맞지만 그건 또 자기가 아니라는 거였죠. 근데요?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 뒤로 조원우가 이혼한다고 했고 조원우 저희 집에서 좀 살았거든요. 당연히 이혼 마무리되면 저랑 재혼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저한테 헤어지자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뒤를 캐보니까 저 말고 다른 여자가 한 명 더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얼마 전에 임신까지 했고 재혼 준비도 하고 있고요. 뭐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과 대화할 이유도 없었고 같이 알고 있는 지인들 연락도 싹 끊었거든요.
그 내연녀가 전해주는 남편의 최근 근황은 몹시 놀라웠습니다. 그 내연녀는 원통해하며 저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꼭지가 안 돌아요? 이혼하고 나랑 살 거라고 그렇게 사탕발림하고 기다려달라고 나한테 프로포즈까지 했었어요. 근데 뒤에서는 또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고 그 여자랑 재혼한다고 나한테는 헤어지자 그러고 이런 인간 말종 새끼 그냥 두고는 못 보겠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알아보니까 이혼 후에도 외도 사실에 대해서 위자료 소송할 수 있다면서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저 대신 복수 좀 해주세요. 그것들한테요. 저는 그 남자랑 살긴 살았어도 결혼한 것도 아니다 보니 위자료 소송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위자료 청구 소송 좀 걸어주세요. 증거는 제가 다 드릴게요. 저한테 프로포즈했던 영상이며 데이트할 때 찍었던 사진, 둘이 나눴던 카톡 대화 전부 다 드릴게요. 결혼 생활할 때 이렇게 바람을 피고 있었다 증거로 다 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여자랑 증거 사진도 제가 다 모아놨거든요. 그 여자랑 결혼 생활 도중에 만난 거 맞으니까 그것도 다 드릴게요. 저는 그 여자의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이런 황당한 제안을 받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고도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이혼했다는 게 억울했던 저는 이렇게라도 증거를 받으면 나는 손해볼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 여자가 더 황당한 제안을 하더군요. 근데요 사모님, 제가 증거들 다 모아서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소송 이겨서 위자료 받으면 그거 반은 저 주셔야 돼요. 라고 한 거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이 여자가 진짜 미친 건가 싶더라고요. 너랑 바람 펴서 내가 이혼까지 했는데 내가 왜 너한테 위자료 반을 줘야 되나 라고 따지고 싶었는데 그 순간 저는 일단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증거를 준다는데 그런 소리까지 할 필요는 없다 싶었죠. 저는 알겠다고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증거부터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만나서 줘도 되겠느냐 그러더군요. 저는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를 만나자고 할까 싶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약속 날짜가 되어서 먼저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전 남편의 내연녀를 마주한다 생각하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게다가 전 남편도 그 내연녀도 생각하면 아직도 분통이 터지는데 정작 그 내연녀에게 직접 바람핀 증거를 받는다는 게 생각할수록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어쨌든 그 여자는 약속 시간에 맞춰 제 앞에 와 앉았습니다. 통화는 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는데 수더분하고 평범한 인상이라 좀 놀랍더라고요. 그 여자는 자기도 잘못한 건 맞지만 전 남편놈한테 이용당했다고 그놈은 진짜 쓰레기라고 욕부터 하더라고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평범하고 순진한 여자거든요. 근데 조원우 그 새끼가 저한테 먼저 접근했어요. 제가 진짜 운명 같다느니 지금의 아내랑은 쇼윈도 부부로 사는데 외롭다느니 온갖 입을 털면서요. 조원우 말론 저를 먼저 알았으면 저랑 결혼했을 건데 운명이 어긋난 것 같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개소리인데 그때는 저도 순진하니까 홀딱 넘어간 거죠. 그렇게 사모님 몰래 3년 정도 만나왔고 금방 이혼할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퍽이나 순진해서 유부남이랑 3년이나 놀아놨니? 따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꾹 참고 일단 하소연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청혼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 인간 말을 전부 믿었고요. 이혼 준비할 때 저희 집 와서 살았고 이혼 마무리되면 나랑 바로 재혼하겠다 했는데 이혼 후에도 별 말이 없다가 갑자기 헤어지자는 거예요. 어이없고 뭔가 이상해서 뒤를 좀 캐봤더니 저 말고도 2년 넘게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임신까지 했고요. 내연녀는 진심으로 억울하고 분통 터져 하면서 또 다른 내연녀의 사진도 보여주더라고요. 이 여자예요. 이 여자랑 재혼한다고 저한테는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저를 완전 갖고 논 거죠. 근데 더 어이없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이 여자한테 전화했거든요. 조원우 얼마나 쓰레기인 줄 아느냐 헤어져라 그랬죠. 근데 이 여자가 네가 부인도 아닌데 뭔데 헤어지라 말아 하느냐며 저를 비웃는 거예요. 이 여자도 조원우만큼 제정신 아닌 년인 거죠. 저 너무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진짜 둘 다 가만 안 놔두고 싶었다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사모님한테 연락했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저는 기막혀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 전남편이랑 3년이나 바람을 핀 이 여자가 하는 하소연을 본처인 제가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그 여자는 저한테는 미안하게 됐다며 그래도 자기도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증거들을 주면서 이 정도면 소송하는데 충분할 거라고 하더군요. 이혼 후에도 3년 이내면 위자료 소송 가능하다고 안다. 그것들 위자료 소송 거시라고 위자료도 꼭 받으라면서 그것들 재혼하고 애 낳아도 주홍 글씨는 제대로 새겨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인다는 소리가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증거 전부 모아서 드리는 거니까 위자료 반은 저 주셔야 되는 거 알죠? 저 이런 증거들 쉽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 외도 증거도 모으느라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라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이 준비해온 각서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증거를 주는 대신 위자료의 반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대도 않은 문구도 적혀 있고요. 여기에 사인까지 해달라는데 참 가짜는 기분으로 해달라는 대로 대충 사인도 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받아왔어요. 보니까 참 많기도 많더라고요. 많을 수밖에 없겠죠. 당사자가 직접 모은 것들이니까요. 저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하고 곧바로 소송도 걸었습니다. 제가 소송을 건 사람은요. 전 남편 그리고 전 남편과 결혼한다는 여자 마지막으로 저에게 증거를 주었던 그 내연녀 이렇게 총 3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증거를 준 내연녀까지 함께 소송을 걸었던 거죠. 후에 소장을 받았는지 전 남편은 저에게 연락 와서 따지더군요. 이혼했고 이미 끝난 일인데 이럴 수 있느냐, 증거는 어떻게 찾아냈느냐면서요. 저 웃으며 말해줬죠. 너랑 바람핀 여자 이름이 한은진가? 그 여자가 직접 찾아와서 증거 주던데 제발 소송 좀 걸어달라고. 너 인생 참 복잡하고도 더럽게 산다. 도대체 내연녀가 몇 명이야? 바람핀 여자한테까지도 원한을 사니? 제 말에 전 남편도 벙쪄하더라고요. 한은지가 당신한테 증거를 줬다고? 그래. 자기 대신해서 제발 소송 좀 해달라더라. 억울해 죽겠대. 같이 놀아난 주제에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달라는데 해줘야지. 아주 증거가 차고 넘치도록 그 여자랑 놀아나 놓고 정작 나는 의부증으로 몰아가? 네가 인간이니? 어디 소송 준비 잘해봐. 이제는 증거가 차고 넘쳐서 그때처럼 우긴다고 될 게 아니거든. 위자료도 내놓을 돈 똑바로 준비해. 제 말에 남편놈 자기 혼자서 그 멍청한 년이 하면서 내연녀 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화는 끊겼습니다. 당연히 저한테 증거 줬던 내연녀한테도 연락 왔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전 남편과 그 여자만 고소하면 되지. 자기까지 왜 고소하느냐며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그랬죠. 너처럼 멍청해야 유부남하고 신나서 붙어먹는가 보다. 너는 내 남편이랑 붙어먹고 내 가정 파탄낸 상간녀야. 내가 너랑 전 남편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데 근데 내가 왜 너를 소송 안 할 거라 생각했어? 제 말에 그 여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느냐. 내가 이러려고 증거 준 게 아니지 않느냐 방방 뛰더라고요. 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 전 남편은 물론 그 또 다른 상간녀한테도 소송했으니까 너 원하는 대로 된 거고 억울할 거 없잖아. 증거 차곡차곡 모아준 거 그거 하나는 고마워서 충고 하나 해줄게. 그럼 멍청하고 쓰레기 같은 놈하고 놀아나서 그따위로 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상간녀는 저한테 배신을 또 당했다느니 자기는 콱 죽어버리겠다느니 어쩌고 문자를 보냈던데 그게 저한테 무슨 위협이 될까 싶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죽지 마세요. 제가 취하할게요. 이럴 줄 알았나요? 제가 왜요? 제 입장에선 전 남편 놈이나 그 여자나 둘 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가 갈리는 인간들인데요.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그 여자가 증거까지 손수 줬으니 그 여자는 소송에서 빼줄까 생각도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한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 대가로 증거 주는 거다라고 했으면 그 여자를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송에서는 빼줬겠죠. 하지만 지가 무슨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증거 주니까 뻔뻔하게 위자료를 반 내놔라 어째라 하는데 얘는 지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성이 없구나. 나를 끝까지 지 감정 노름에 이용하려 하는구나 싶어서 더욱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네들 몽땅 다 소송 걸어주마 했던 겁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에 결혼 생활이 깨진 건데도 제대로 된 위자료 하나 못 받고 저만 의부증으로 몰린 사실이 너무 억울했는데 이제라도 차고 넘치는 증거로 소송하게 되니 그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변호사도 이렇게 증거가 넘치고 확실하면 제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그렇게 다시 소송을 진행하면서 생각했는데 외도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랑 동시에 그랬다는 거 보니 전 남편의 외도는 병 수준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몰랐을 뿐이지 결혼 생활 동안 외도는 계속 있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런 더러운 인간과 이렇게 끝이 난 게 차라리 맞는 거구나. 더 크게 뒤통수 맞기 전에 갈라선 게 다행이구나 싶더군요. 저는 당당하게 그 위자료 몽땅 다 받아낼 겁니다. 합의는 절대 안 해줄 거예요. 그리고 판결문까지 다 받고 나서 그 쓰레기 인간들 사이에서 발을 뺄 겁니다. 변호사 얘기로는 전 남편은 그 내연녀가 증거 줬다고 그 여자랑도 심하게 다투고 있는 모양이던데 제 할 바는 아니죠. 쓰레기들끼리 잘 치고받고 싸워라 싶더군요. 그리고 못 받을 뻔한 위자료를 받게 된 거니 위자료 지급받고 나면 그중 일부는 기부도 할 생각이 있고요. 상간녀가 제 발로 걸어와 증거 주면서 소송 좀 걸어달라 했던 어처구니 없던 그 일. 하지만 그 일로 인해 꽉 얹혀있던 속이 그나마 풀린 것 같습니다.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 더미에서 발 뺐으니까 저는 앞으로 제 인생에 집중해서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제 인생에는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